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불임수술을 해야 된대. 정확히 얘기하면 불임수술을 받으면 청약될 가능성이 높대. 하실 거예요? 뭔 소리야 싶지만 실화입니다. 1977년에 정부가 국민주택 청약 부금 제도를 만들어요. 지금의 주택 청약이죠. 주공아파트처럼 정부에서 지은 집을 분양받으려면 이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넣도록 하는 거예요. 이 통장을 갖고 있고 집이 없어. 그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우리도 청약 통장이 있다고 다 청약되는 거 아니잖아요.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많을수록 좀 유리하죠. 그때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. 일단 불임 시술을 받고 해외 취업했어. 그럼 1순위예요. 불임 시술만 받았어? 2순위입니다. 해외 취업만 했네? 3순위예요. 그때는 외화벌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니까. 그리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. 이런 시대잖아요. 인구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. 이땐 정부가 무료로 불임 수술까지 해주던 시절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집까지 내걸었던 겁니다. 불임 수술을 받으면 분양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요.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게 반포 주공아파트였어요.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? 폭발적이었습니다. 한 30대 남성이 청약 신청으로 딱 갔어요. 와, 이거 안 되겠는데? 싶었대요. 불임 수술을 다 받고 온 거야. 그래서 부랴부랴 부인한테 가서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와라 하고 본인은 증명서 떼서 청약 신청을 또 하러 갔다는. 그리고 이때 4,000세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불임 수술 받은 사람한테 돌아갈 것 같다.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반포주공을 두고 뭐 고대 아파트다, 내시 아파트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. 반포주공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비슷한 때 지어서 분양했던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은 뭐 마찬가지 상황이었겠죠. 아무튼 아파트에 살려면 불임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한 70대 어르신은 이 나이에 보건소 가도 의미 없다고 수술도 안 해준다. 그러니까 수술 못 받으니까 청약에선 후순위로 밀리고 아파트 살고 싶은데 살아보지도 못한다.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.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저희는 지금 모범적으로 딱 둘만 나와서 잘 기르고 있는데 수술 안 했다고 후순위라고요? 7명 낳고 수술하시는 환갑 넘으신 어르신은 뭐예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놀랍게도 이 제도는 20년 넘게 이어졌어요. 물론 뭐 그 사이에 무조건 1순위가 불임 시술자다 이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97년도에 돼서야 이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.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, 없어진 지. 근데 그거 아세요? 이때 분양했던 반포주공 2, 3단지가 재건축돼서 지금은 그 유명한 반포레미안, 반포자이가 됐다는 거. 사실 반포는 경기도 과천군에 속해 있었어요. 서울로 편입된 건 1963년. 처음에는 또 영등포구였다가 나중에 서초구가 됩니다. 지금의 강남이 대부분 그렇듯이 반포도 채소밭이었어요. 근데 이제 막 비만 오면 자꾸 침수되고 모래밭에 갈대밭 이런 것까지 다 뒤섞여 있어서 쓰기 참 애매한 땅이었죠. 그걸 매립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지은 게 반포주공 1단지였습니다. 70년대 초반이었어요. 이때는 강북이 서울의 중심지였잖아요. 사람들도 다 강북에 살고 그러니까 집이 모자랐죠. 그래서 청계천 근처에 무허가 판자촌들이 막 생겼고요. 그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.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였던 이 반포주공이 강남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처음에는 반포주공도 아니었어요. 남서울 아파트. 반포, 강남 이런 건 다 득보고 서울 이남 이게 차라리 먹혔던 거죠. 물론 72년도에 반포주공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요. 반포주공 1단지는 꽤 고급 아파트였어요. 작은 평수도 있었지만 3, 40평대 큰 것도 있었고요. 30평대 이상으로 가면 부엌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딸려 있어요. 식모방. 2층짜리 집들도 있었거든요. 겉에서 볼 때는 그냥 6층짜리 아파트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1, 2층이 터 있는 거예요. 위아래로. 32평짜리 2개를 붙였으니까 64평짜리 집인 거죠. 원래는 이 복층 구조도 더 많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반포주공 왜 지었다 그랬죠? 주택난 해소하려고. 그러니까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. 이런 시국에 무슨 호화 아파트가 웬 말이냐. 그래서 정부가 눈치를 막 보다가 99개 동 중에 딱 2개 동에만 복층을 지은 거예요. 여긴 이미 짓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. 시설도 되게 좋았어요. 그때는 이제 아파트여도 공동 화장실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여기는 안방에 부부 욕실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단지 안에 상가, 학교, 우체국, 파출소 이런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야외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까지 있어요. 부자, 군인, 정부 관료 이런 고위층들이 좀 많이 살았고
대학 교수들도 많이 살았어요.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좀 모셔오려고 반포주공 몇 개 동을 산 다음에 교수들한테 나눠줬거든요. 그래서 한때는 교수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했다네요. 가격은 당연히 비쌌습니다. 그때 당시에 32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5, 600만 원 선 했거든요. 서울 노동자 월급이 보통 4만 원 좀 넘는 수준? 12년 정도?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지금 내 월급 생각하면 12년? 지금이 더 빡센데? 그때도 중산층 이상을 위한 아파트였던 반포주공 1단지. 지금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이게 구역이 굉장히 커서 나눠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. 현대건설이 DH클래스트라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. 한강뷰가 쫙 보이는 막 테라스 하우스도 짓고 실내에 뭐 아이스링크장, 워터파크, 오페라 하우스까지 짓는데요.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주민들한테 조식도 주고 성모병원이랑 연결해서 막 건강관리까지 해준다는 거예요. 진짜 이런 아파트 일주일만 살아.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불임수술까지 했던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의 벽이라는 게 참 높은 것 같아요. 난 언제 내 집 마련하지?